기는 이황이 주장했던 주리에 비해서 기의 사상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릇이고 형태고 현실 사회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실생활에 필요한 것이 바로 기의 사상인데, 기에서 기를 강조했던 사람들이 유명한 화당 서경덕이고, 서경덕이 주장했던 기 사상을 완성시킨 게 이율곡 이이입니다. 그래서 이황하고 이이는 약 30년 정도 연령차가 있어서 둘이 같은 관직에 있지는 않았는데, 야사에 보면 당시 12살짜리 이이가 아주 경기 지방에서 뛰어나다는 소식을 듣고 이황이 불렀답니다. 이이를 불러서 여러 가지 이제 학문에 대한 걸 물어봤더니 이이가 너무 정확하게 천재적인 소질이 있어서 이황이 이이에게 공부 열심히 해서 이 나라의 큰 동량이 되라고 크게 칭찬했다는 그런 기록이 야사에 있는데, 이황이 먼저고 이이가 나중이어서 이황의 사상을 이이가 더 발전시켜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이황과 이이가 두 사람이 이렇게 대립되는 그런 사상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는 게, 이황이 주장했던 이와 기는 분리시켜서 기는 누르고 이쪽으로 강조해서 사단을 강조하자는 주장에 비해서 이이는 사단도 중요하다, 사단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현실 사회에서 인간을 지배하는 것은 인의 예지보다는 칠정, 희노애락, 애오, 욕, 그래서 이욕까지 이 칠정이 실질적으로 사람에게는 더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감정이다. 그래서 이와 기를 분리를 시켜서 이 따로 기 따로 해서 기를 누르고 이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이의 주장은 기를 바닥에 깔고 그 위에 이를 넣었다가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자는 겁니다. 이의 주장은. 그래서 이익이 이런 논을 주장해서 따로따로 분리시킬 게 아니라 같이 가지고 있다가 이가 필요하면 이를 꺼내 쓰고 기가 필요하면 기를 꺼내 쓰자고 했던 게 이의 주장입니다. 쉽게 설명을 하면 기기 호발설 그래서 어려운 한문으로 많이 표현하는데, 이가 주장했던 것은 이황은 이만 강조했지만 이의 주장은 이도 중요하나 기도 필요한 것이니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으면서 적절히 사용하자고 했던 게 이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의 주장 중에 뭐가 있었냐면 16세기 이후 이제 붕당 정치가 아주 격화가 되니까 이이가 결정적으로 붕당 정치하면 나라가 혼란하고 어지러우니 붕당 정치 하지 말자고 주장을 했고, 그리고 일본의 동태가 심상치 않으니 10만 명의 군대를 키워서 전쟁에 대비하자고 10만 양병선을 주장하기도 했고, 국가 재정이 어려우니까 조세 제도를 개혁해서 국가 재정을 튼튼히 하자고 주장을 했고, 이는 굉장히 개혁적인 현실적인 주장을 많이 강조하는데, 이의 이 현실적인 주장은 이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기에서 나온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황과 이이가 많이 비교가 되고 누가 더 훌륭하냐, 이황이 훌륭하냐, 이이가 훌륭하냐 많이 설명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둘은 비교 대상이 아니라 상호 양립하는 것이고, 이황과 이 선생님은 절대로 싸우는 소리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황의 제자 동인, 이의 제자 서인 만들어지면서 결국은 두 스승이 연구했던 학문을 완전히 더럽혔던 게 이황의 제자와 이의 제자들 사이에 분당 정치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동인 서인 갈라진 것도 보면 관직 하나를 둘러싸고 이조 전랑이라고 하는 오품 정오복자리 관직 하나를 둘러싸고 서로 자신들의 사람을 거기 집어넣겠다고 싸움을 하면서 분당 정치가 시작이 돼서 집이 동쪽이냐 서쪽이냐 동인 서인으로 갈라진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이황과 이의 사상을 가지고 분당으로 나뉘어진 게 아니고, 이황의 제자, 이의 제자들 사이에 서로 자기 스승의 학설이 더 훌륭하다 낫다고 주장하면서 분당 정치가 당파 싸움이 격화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여기 우리나라 화폐 보면 이황 선생님은 1,000원짜리에 나오시고 이 선생님은 5,000원짜리에 나와서 아이들이 막 질문합니다. 그럼 이 선생님이 5배가 더 훌륭하신 분인가요? 만원권에는요? 세종. 네, 세종대왕. 5만원짜리는 사인가. 그게 엄청나게 그때 역사학계에서 말썽이 많았던 게 어떻게 여자를 화폐에다 올리느냐. 근데 그때가 마침 여성 운동이 막 일어날 때여서 가능했었고, 원래는 10만원권을 만들려고 했는데
그 세종대왕보다 10배 훌륭한 사람을 10만 원권의 사진을 올려야 되는데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세종대왕보다 10배 훌륭한 사람이 아무리 찾아도 없었습니다. 그때 후보로 나온 사람이 단군, 정약용, 김구 이런 분들을 이제 10만 원권 올리자고 했었는데 그거 주변에서 이 씨가 아니면 화폐 또 안 된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정약용을 실패했었고 단군 할아버지는 초상이 없습니다. 실존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또 안 됐었고 또 뭐 그 김구 선생님은 너무나 그 근대적인데 김구에 대한 평가가 지금 뭐딱 상반되게 나타나니까 또 안 되고 해서 결국 10만 원권이 포기가 됐었는데 이제 그 이후에 화폐가치 떨어져서 5만 원권 만들면서 그때 그 여성 어느 분이 아주 막하게 주장해서 이제 신사임당이 이 씨가 아닌 분으로 이율곡의 어머니를 이제 화폐에 올리게 돼서 그 화폐 가치를 가지고 많이 그 얘기들을 하는데 이것도 우리나라에만 가지고는 아주 그 병폐라고 합니다. 화폐에 사진 올리는 거 가지고 싸우는 그 성리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놓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의로 나뉘게 되면서 이황을 따르는 사람들은 주로 경상도 지역에 영남 학파로 이의를 따르는 학자들은 이 경기도 지방에서 기호 학파로 만들어지게 되고 이들이 동인 서인으로 대립이 되고 동인에서 남인과 북인으로 서인에서 노론과 소노로 갈라져서 이 또 그 남인이 또 나뉩니다. 그 전라도 남인, 뭐 충청도 남인 또 나뉘고 노론이 또 나뉩니다. 서울 노론, 충청도 노론에서 나뉘어져가지고 우리나라의 분당 정치가 외란 이후에 결국 나라 망할 때까지 아주 목숨 걸고 싸워서 결국 조선을 멸망시키는 원인으로 등장합니다. 여기 그 이황의 수제자가 유성룡이죠. 유성룡이 남인의 거주였었고 북인은 광해군 때 등장합니다. 이 광해군은 엄청난 개혁을 추진했던 사람이어서 기존의 동인서인보다도 새로운 개혁 세력 북인을 등장시켜서 아주 엄청난 실리적인 외교를 추구했다가 결국 제도가 됐었고 노론은 그 유명한 송시열이 이제 노론이 만들어진 송시열이 주도했던 노론이 거의 모든 조선시대 후기 정권을 장악합니다. 약간의 그 남인이 이제 포함되기도 하고 소로는 그 윤증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표하는데 이 소로는 그 나중에 새로운 개혁 많이 추진하고 신학사상에 크게 강조가 되고 남인과 함께 실권을 장악하는 데는 실패하고 그 조선시대 후기의 실권을 장악했던 당파는 주로 노론입니다. 그래서 영조와 정조 때는 노론이 정권을 장악해서 이제 혼란을 사도세자 사건으로 전개게 됩니다. 이황은 동방의 주자라고 불릴 정도로 중국과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주희에 맞먹는 어쩐 면에서는 주희보다 더 주희가 완성시키지 못한 것을 완성시킨 이황세입니다. 성학 10도는 그 선조 임금이 이황을 불러다가 도대체 성리학이 뭐냐 자꾸 이제 이황에게 임금도 궁금하시고 선조 임금도 성리학에 대해서 알고 싶으시니까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황이 임금님에게 성리학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게 이제 성학 10도라고 하는 책에 그려진 10장의 병풍입니다. 병풍. 제일 앞에 있는 게 첫 장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 도표를 그려서 성리학이 추구하는 그 10가지 도 중에 제일 위에 원이 추구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경외사상이다. 그래서 왕에게 쉽게 성리학을 설명하기 위해서 만든 게 쓴 게 이황이 그린 성학 10도라고 하는 병풍이라고 합니다. 도산서원 혹시 가실 일 있으면 도산서원 그 서가에 가시면 이거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까 다 말씀드렸던 이황 선생님은 인의 예지, 인간의 신성을 도덕적 행위, 정신에, 양심에, 이성에 강조했던 게 이황의 주장이고 임진왜란 때 그 일본이 우리나라 쳐들어와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특히 일본이 가져갔던 서적이 이황의 서적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그야말로 그 외놈들이 이황의 이런 그 성리학 관련된 서적을 보고 너무나 감동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갈 때 이황의 서적들은 거의 다 일본에 가져다가 연구를 해서 이황의 성리학은 우리나라보다 일본에서 더 많이 연구했다고 할 정도로 일본 성리학에 큰 영향을 끼쳤고 아까 말씀드렸던 당파는 그 유성룡을 중심으로 한 영남학파에 큰 영향을 끼쳐서 영남학파 지역감정하고 뭐 우리나라의 전라도, 이 경상도 이 차이 많이 얘기해서
지역 감정의 근원을 찾아 올라가면 삼국시대 때 신라가 삼국을 통일했기 때문에 이쪽 전라도 지역이 배제됐다는 얘기도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조선시대 때 보면 영남학파가 주류를 이루고 영남학파가 조선을 지배했기 때문에 이쪽 전라도 지역은 배제될 수밖에 없었고, 특히 이제 그 전라도 지역으로 귀향을 많이 보내고 귀향 간 그 학자들에 의해서 전라도 지역에서 이 예학, 서예나 그림 같은 것이 많이 발달해서 전라도가 그 예술적으로는 크게 발달한 계기가 됐다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이인은 이황의 사상, 이황의 학문을 다 봤기 때문에 이인은 이황의 사상에다가 자기 사상을 또 덧붙일 수 있는 이점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이의 저서도 아주 많습니다. 상소문을 또 이인은 많이 올립니다. 이가 여러 차례로 귀향을 가게 되는데 워낙에 이제 그야말로 깝죽거리다가 이제 제거당하고 귀향 갈 때마다 이제 상소문을 올려서 아주 명문의 그 상소문도 남아 있고, 저서도 성학지교, 동어문답 등등해서 이의 저서도 이제 많이 남아 있는데, 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도 중요하다. 정신, 이성, 도덕적 원리 다 중요하지만 당시 조선의 실정에서는 정치적인 현실 문제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통치체제 정비에서 붕당정치 끝내야 되고, 신만양병해야 되고, 수비법, 세금을 쌀로 걷어서 조세를 증진시켜야 되고, 특히 자기같이 당신같이 똑똑한 사람은 계속 벼슬을 올려주어서 등용해야 되는데 나를 왜 귀향을 보내느냐고 이제 야호성을 쳤던 그런 분입니다. 성리학의 조선을 지배했던 성리학이 발달하게 된 영향으로 이제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거는 성리학이라고 하는 그 고차원적인 그 엄청난 학문이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크게 발달해서 장유유서의 정신, 그러니까 예의, 질서, 신분제도에 대한 이 왕에 대한 그 절대적인 믿음, 이런 것들은 성리학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했던 게 부모 공경하고 삼강오륜의 이런 유교적인 정신이 성리학이 발달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기본으로 어른 공경하고 부모님에게 복종하고 임금에게 충성하고. 충이 먼저입니까? 효가 먼저입니까? 삼강오륜 하는 건 언제 생긴 거예요? 그건 중국에서 들어온 거죠. 유교 사상입니다. 그거는 유학. 언제부터 생긴 거예요? 글쎄 그게 언제부터인지는 잠깐 기억이 지금. 춤이 먼저예요. 춤교에서요. 춘이 먼저예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앞에다 쓴 거 아닌가. 효가 되어 출이 가능하지 않나요? 수신제가요? 삼강오륜이 저거 지금 긍정적 영향으로 비슷한 내용. 네. 삼강오륜은 가장 기본적인 거고, 아까 말씀드린 성리학에서 강조했던 건 대의 명분, 자기 처지를 인식하고 절대로 남에게, 주변 사람에게, 윗사람에게 저항하거나 대들지 말고 자기 처지에 자족하라는 게 대의 명분. 그게 이제 국가적으로도 어떤 뜻이 있냐면, 대의 명분이 조선은 어차피 중국에 종속된 국가이니까 절대로 중국에 덤비거나 까불지 말라는 뜻도 포함됩니다. 네. 그러니까 강대국에 절대로 조선은 김수교가 그렇더라고요. 내가 태어난 건 신분으로 현재 태어난 신분을 만들 거고 다음 세상에 높은 신분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현재 신분을 수십이 실현해야 된다는 게 힌두이즘이라고 얘기하고 브라만 카스트 제도요. 불교 영향 같아요. 그거는 현실 세계에서 충분히. 사람과 모이고 성경을 이제 크게 나와야지. 근데 그 윗사람에게 뭐 효도하고 이런 건 우리나라 요새는 뭐 많이 없어지긴 했지만, 그 지하철 같은데 그 경로석 있고 그 버스 타면은 어른들에게 자리 양보하고 하는 건 정말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만이 가질 수 있는 아주 그야말로 고귀한 그런 상품 아닌가요? 외국에도 경로석 있나요? 없죠. 연구소도 아니고 네. 약자, 장애인. 부정적인 영향은 성리학이 조선을 지배하면서 뭐 여러 가지 그 부정적인 영향이 더 많은데, 이거는 일본 놈들이 더 강조했던 겁니다. 우리나라 역사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 학자들보다는 일제시대에 일본 학자들이 연구해 준 게 대부분이고, 특히 조선시대 역사는 일본이 자기네가 우리나라 식민 통치를 해야 되니까 식민 통치의 합당, 식민 통치의 정당화를 강조하기 위해서 식민
사관. 조선은 이렇기 때문에 자기네 식민지가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조선 역사를 많이 폄하시키고 많이 그 부정적인 거를 강조하는 것은 사실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성리학이 지배해서 조선이 결국 이렇게 망했다라고 하는 결론은 일본 학자들이 자기네가 그렇기 때문에 조선을 지배했다고 하는 합리화를 지키기 위한 것으로 성리학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강조합니다. 너무 대립, 그 당파, 그 남의 당 인정하지 않고 당파가 너무 그 심해서 왕권의 전제를 방지하기 위한 신하들의 신권 강화를 위해서 그 왕권과 신권이 있습니다. 조선시대 때 전제 왕권 시대이기 때문에 왕의 권한이 있고 신하의 권한이 있는데 신하의 권한이 너무 막강하면 왕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대신 반대로 왕권이 너무 강하면 신하들이 정치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서 이 왕권과 신권을 적절히 조화시키는 게 조선시대 임금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왕권과 신권을 어떻게 조화할 것이냐. 이성계는 조선을 건국했지만 신하들에 의해서 좌우된 사람이고 태종 이방원은 그거를 봤기 때문에 자기 왕권을 크게 강조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뭐 그 자기 부인의 그 처가댁 식구들을 다 제거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종은 왕이 됐을 때 할아버지 이성계와 아버지 이방원의 정치를 본 사람입니다. 할아버지는 너무 신하들에 휘둘렸고 아버지는 너무 왕권이 강화돼서 신하들을 꼼짝 못하게 했으니 세종이 훌륭한 이유는 할아버지 때 왕권과 아버지 때 신하의 권한을 적절히 조화시켰기 때문에 세종이 훌륭한 임금입니다. 그러니까 세종의 업적 가운데 가장 크게 강조하는 게 왕권과 신권의 조화입니다. 세종대왕이 훌륭한 게. 그래서 훌륭한 임금은 자기가 다 하려고 해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왕은 완전히 뒤로 물러앉아있고 신하들에게 다 맡겨도 안 되고 어떻게 이거를 적절히 조화시키느냐가 조선시대 통치의 긍정적인 부정적인 잘하고 못하고의 평가 기준인데 훌륭한 임금일수록 적절히 조화를 시켰다라고 하는데 나중에 그 17, 18세기도 탕평책 실시해서 조화를 시키려고 왕이 부단히 노력을 하지만 이미 그때는 너무나 이 분당 정치가 격화가 돼 있어서 해결되지를 못했다고 하는 게 그 영조와 정조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왕권이 제대로 바뀌고 세조까지 갔대요. 그 이후로는 왕권이 제대로 바뀌는데 그거는 굉장히 보수적인 견해십니다. 그 왕이 이렇게 권한을 박하게 가지고 왕이 다 하는 정치도 좋지만 사립파들의 주장은 왕이 어떻게 전지전능할 수가 있느냐. 왕도 한계가 있으니 왕은 학문을 열심히 연구하고 훌륭한 신하들을 많이 등용을 해서 훌륭한 신하들로 하여금 정치를 하게 하라는 게 사립파 성리학자들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는 강력한 중앙집권도 중요하지만 왕이 권한을 가지고 지방을 일일이 제비하는. 그렇지만 오늘날 민주주의는 강력한 중앙집권이 아니고 지방자치잖아요. 자치를 인정하고 스스로 지방이 알아서 하게끔 하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정치적 견해의 차이인데 현재 요즘의 민주주의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각국의 대통령들 봐도 막강한 권력을 가질 것이냐 아니면 이거를 그냥 그 자치를 인정해주고 키울 것이냐 그 차이인 것 같은데 성공과 실패의 기준은 그 나라를 구성하는 국민들의 민도, 국민들의 그 정도 수준인 것 같습니다. 구구절절히 많이 써놓기는 했는데 성리학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은 우리가 강조했던 게 아니고 일제 식민주의 학자들이 식민사관으로 강조한 것이고 긍정적인 면으로 요즘 많이 성리학을 보는 견해가 점점 커지고